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어떻게 가르쳐도 잘해요. 예를 들면 이해가 안 되는 건 통으로 외우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 통으로 외우고 또 통으로 외우고 통으로 외우다 보면 아 나중에 이게 그거였어 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못하는 학생은 그걸 툭 넣어주면 그거 자체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성적이 안 올라가는 학생은 그런 강의를 듣다 보니까 진입장벽에서 막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의 저는 조선에듀 방종인 편집장입니다. 고등학습 고민의 양대 산맥은 바로 내신과 수능이겠죠. 오늘은 내신을 고민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교육대기자TV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96개의 직영학원을 보유하고 있는 A.닷 영어학원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디쉐어의 이사회의장 현승원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 존쌤으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존쌤에서 지금은 제가 의장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의장이 되기까지 그 과정 짧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적에 학원에서 제가 이제 집중을 잘 하지 않고 공부를 정확하게 잘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당연히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학원에 있는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연락을 하세요. 어머니 승원이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안심하시죠. 제가 그거를 보고 있었는데 저는 잘하고 있지 않았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있지 않았고 제가 보기에도 가망이 커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두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이거 거짓말이야 라고 하지 못하고 저도 이제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제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지향하는 학원이 어떤 학원이냐면 인강을 듣거나 공부를 했을 때 사실상 중요한 건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듣고 나서 이것을 추후에 어떻게 학습하느냐, 온전히 어떻게 내 걸로 만드느냐,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 돼서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고 시험지가 나오면 풀 수 있고 내 걸로 체화가 될 수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러한 밑바탕으로 해갖고 저희가 A.닷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형성이 되었고 제가 그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학원이 커지게 되면서 외부의 투자자들도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전문 경영인들, 경영진이 꾸려지게 되었고요. 어떠한 뭐 조언을 해준다거나 그 경영진에게 어떠한 여러 가지 뭐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기업에 보면 어떤 이사진들이 있잖아요. 그 이사진들이 생기게 되었고 거기에 이제 의장을 맡게 되어서 호칭이 길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의장님으로 디쉐어에 예전에는 3J로 맨 처음에는 출발을 하셨죠. 존쌤에서 3J 그리고 디쉐어 이 과정 좀. 존쌤이었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처음에 이제 과외로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과외를 하실 때 보면은 생계형으로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알바도 벌어야 되고 돈도 필요하시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과외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꿈이 학원 강사다 보니까 오늘 이 학생을 감동을 시키고 이 학생의 성적을 못 올리면 나중에 내가 수천 수만 명을 가르칠 건데 난 가르칠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해서 과외 한 명을 가르치는데 수업 준비를 6시간을 했어요. 사실 근데 과외의 메리트가 시급이잖아요. 만약에 6시간을 하게 되면 단가가 안 나와. 단가가 알바보다도 알바비가 더 안 나오는 맞아요. 그러한 현상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걸 몇 명 받을 수도 없잖아요. 네, 받을 수도 없죠. 꿈을 위해서 막 그렇게 6시간씩 준비를 했어요.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선생님 인터넷 강의도 되게 열심히 듣고 시중 문제집도 풀고 그러면서 과외를 하다 보니까 실력이 점점 늘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많은 학생들을 과외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과외를 많이 했던 지역이 안산 동산고등학교였어요. 한 3명씩 여러 그룹을 과외를 하다 보니까는 이게 학생들 사이에서 존쌤 이렇게 막 얘기가 나는데 안산에서 너무 유명해진 거죠. 네,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면 김기훈 선생님인데 김기훈 선생님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선생님 강의를 저는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들으면서 선생님이 과외를 어렸을 적에 뭐 18개, 16개를 막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도저히 그렇게까지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했던 거는 한 9개, 8개 정도가 맥스였어요. 근데 9개, 8개도 쉬운 게 아닌 게 과외하면 2시간씩 2번이고 총 4시간이잖아요. 근데 4시간씩 9타임이면은 36시간이니까 사실은 학생들 뒷타임을 거의 다 한 거거든요. 과외를 했을 때 제가 들었던 인강 강의 수를 한 강, 두 강 이렇게 세봤는데 7,000시간이 넘었었거든요. 1만 시간의 법칙이 생각나네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딜레마가 뭐였냐면 저는 학원 강사가 꿈이었는데 유명한 인강 강사 사이트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하면 거기서 강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학을 가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과외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학생들한테 했던 말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끝까지 책임질게. 너네 수능까지 책임질게.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사심이었는데 미국을 가면 알바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알바를 하면서 학비를 벌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많은 과외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놓고 가지? 또 이것도 생계비에 대한 부분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많은 분들은 과외를 하실 때 숙제 검사도 조금씩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숙제 검사가 좀 남달랐던 게 2번 가는데 한 번만 숙제 검사를 했어요. 근데 한 번만 1시간 분량 숙제 검사했기 때문에 숙제를 되게 진하게 봤어요. 그리고 제 숙제 포인트가 뭐가 있었냐면 숙제를 똑바로 안 해오면 2시간 후에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똑바로 안 해오면 또 2시간에 다시 가요. 그래서 방학 때는 9시에 과외를 하면 숙제를 안 해온 한 학생한테 8번까지 재방문을 했어요. 이 학생 한 명 성적도 못 올리는데 내가 나중에 어떻게 수천 수만 명을 강의할 수 있어. 그 학생은 그만큼 숙제를 조금 학생들이 많이 놓치고 있다. 네. 많이 열심히 안 하고 있다. 제가 느낀 건 한 가지였어요. 뭐였냐면 저는 강의를 듣고 공부를 했으면 그것을 본인이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거나 아니면 글로 적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메타인지.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한 10년 전에 유명했던 공부의 양도 프로그램에서도 전교에서 1등하는 친구들 보면 막 혼자 말하거나 막 백지에다 쓰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내가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더 잘 확인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걸 이제 요즘에 메타인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찾아가면은 저는 테스트를 페이퍼로 주지 않고 말로 물어봤어요. 말로 하셨어요 그 당시에요? 네. 굉장히 획기적인데요. 이 문장 그 당시에는? 해석해봐. 여기까지가 주어야 목적어가 이렇게 말로 한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수능이 내신보다도 훨씬 중요했던 시절이었는데 수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긴 지문을 한 1분 40초 내에 다 읽어내서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단어도 보자마자 한 방에 1초 만에 기억이 안 나면 사실 모르는 단어잖아요. 단어를 써놓고 페이퍼를 준 다음에 써봐 그랬는데 그 단어를 한 10초 만에 생각하면 사실 시험장에서 모르는 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초 만에 보자마자 아는 단어로 테스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테스트 방식을 말로 불러줬어요. 이렇게 단어를요. frustrate 이렇게 불러주고 바로 이제 그 친구가 말로 하거나 글로 쓰는 거죠. 4초 셌어. 1, 2, 3, 4 말로 못하면 탈락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 쫄깃쫄깃하고 그러면은 만약 탈락하면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가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외, 학생들이 가장 기피하는 과외. 안산 동창고에 너무 유명하셨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그렇게 많은 대기 명단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미국을 준비하다 보니까는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3시간 부분을 내가 영상을 찍어서 학생들한테 주고 1시간 부분 숙제 검사하는 걸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이 오면 되겠다. 저 대신에 다른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주변에 보니까 1살 저보다 어린 제 친동생이 보여가지고 친동생 보고 제가 같이 하자 그랬죠. 동생은 저보다 훨씬 합리적이어서 얼마 줄 거냐고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학생들한테 내가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영상을 줄 거니까 애들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지금 받는 수강료를 나는 반으로 줄이려고 한다. 그리고 그 반에 너랑 나랑 5대5로 나눠 갖자. 그때 얼마 받으셨어요? 그 뭐 영업 비밀이지만 당시에 저는 30만 원 30만 원. 받았거든요. 합리적. 지금도 30만 원. 그 과외비는 안 오르는 과외비가 거예요. 80년대부터 지금까지 고정. 김기훈 선생님이 과외할 때도 30만 원이라고 영상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집에다가 칠판을 뒤에다가 녹색 칠판을 걸고 70만 원짜리 캠코더 이렇게 하나 세팅해놓고 조명도 되게 싼 거 사고 집에서 촬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8명이 진도가 다 다르다 보니까 진도를 다 다르게 찍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강좌임에도 누군 27강부터 누군 32강부터 해서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새벽까지 밤늦게 키고 나서 안녕하세요 존 선생님이다 뭐 이러고 촬영을 막 했거든요. 스트리밍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영상을 어떻게 줬냐면 학생들한테 오면은 너네 USB에 나눠줄게. 그래서 이제 동생은 노트북으로 수업을 하고 노트북에 USB를 갖다가 3개를 꽂아놔요. 학생이 3명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 옮겨놓고 옮겨놓는 동안 단어 테스트하고 그다음 메타인지 구두 테스트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게 다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미국 유학 준비를 다 하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동생이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강생이 갑자기 50명이 된 거예요. 학생들이 늘어나니까 못 가게 되셨죠? 못 가게 됐죠. 존쌤의 시절이 끝나고 학원을 만들게 됐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모델이었어요. 지금까지 하셨던 그 방식, 과외하셨던 그 방식을 반영하신 거죠? 왜냐하면 학생들은 일주일 동안 뭐 한 50분짜리 강의 5개를 듣고 오고 단어 암기하고 오고 듣기하고 오고 왔을 때 당시에 이제 3명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1대1이지만 그 3명을 갖다가 구두 테스트를 하고 단어 테스트하고 듣기 테스트하고 안 되면 될 때까지 남기고. 왜냐하면 책임. 성적이 안 오르는 친구들의 이유는 뭐로 보세요? 많은 학생들을 다양한 케이스 보셨죠? 오프라인에서 많이 만났잖아요. 오프라인에서 만나셨죠. 왜냐하면 저희 학생들은 다 오프라인에 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가르치시면서 상담도 하시고. 근데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는 2가지 이유더라고요. 2가지요. 첫 번째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다 공부를 잘하셨던 분들이 선생님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공부를 못 하셨는데 선생님이 되려면 못 하셨다가 중간에 잘하는 과정이 필요하시더라고요. 반드시. 잘하셨다 계속 잘하시는 게 편하지 못 하셨다가 잘하시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못하셨다가 잘하는 선생님이 선생님이 되는 경우는 되게 드문 거죠. 그런데 학생들을 보게 되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어떻게 가르쳐도 잘해요. 예를 들면 이해가 안 되는 건 통으로 외우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 통으로 외우고 또 통으로 외우고 통으로 외우다 보면 아 나중에 이게 그거였어 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과정과 같은데 굳이 관계대명사라는 걸 안 배워도 관계대명사가 쓰이는 문장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네라는 걸 대략적으로 느끼는 거고 그냥 이런 거구나라고 완벽하게 이해가 안 돼도 익혀도 나중에 하다 보면 이거였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그냥 익혀지는 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사실 뭘 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냥 툭툭 던져줘도 통으로 익히고 본인이 알아서 딥러닝을 해가지고 이거였구나 하는 거죠. 근데 못하는 학생은 그걸 툭 넣어주면 그거 자체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성적이 안 올라가는 학생은 그런 강의를 듣다 보니까 진입장벽에서 막히는 거죠. 일단은 장벽에서 막혀서 성적이 안 오르는가 1번 케이스다. 선생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이해하지조차 그러니까 못하는 이해하지 거네요. 못할 거면 그냥 통으로 외워야 되는데 그 능력은 더 안 되는 거야. 이게 통으로가 아니라 원래 A야, 그 다음이 B야, 그 다음이 C야 해야 되는데 A야, G야 이러니까 이해 못하는 거를 그러면 강의를 잘게 썰어서 A 다음에 B고 B 다음에 C고 이렇게 주면은 뭐 알아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그런 강의를 듣더라도 성적이 안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본인이 안 하는 케이스. 딱 두 가지의 주안점을 뒀던 게 뭐냐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강의를 만들어야 된다.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는. 그래서 이걸 들으면은 정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만들어야 된다가 저의 첫 번째 목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것을 듣게끔 하고 완벽하게 이해돼서 본인이 말할 수 있고 하게끔만 만들면 이 두 가지의 허들을 다 넘는 거기 때문에 성적이 올라간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의장님 강의를 중하위권 친구들이 워낙 좋아하더라고요. 어디서 포기를 하냐면 자 여기까지가 주어지 이게 동사야. 그럼 우리는 저런 게 주어인가 보다 저런 게 동사인가 보다 하고 많이 문장을 보면서 그러구나 넘어가면 되는데 그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왜 이 모양도 주어고 저 모양도 주어고 이 모양도 주어야 그거에 대한 어떠한 원리나 어떠한 방식이 있을 거 아니야. 왜 그거 안 알려주고 저걸 통으로 주어라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 막히는데 저도 처음엔 할 말이 없었어요.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되나?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야. 밑도 끝도 없지. 밑도 끝도 없잖아요. 근데 학원의 운영자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다시 와서 테스트해서 끝까지 이렇게 돌보게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회사가 뭐 투자자도 생기고 이렇게 너무 잘 커지면서 됐죠. 너무 잘 됐죠. 보게 되면은 정말 돈 되지 않는 걸 제가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결론적으로 잘 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렇게 말해요. 진정성 마케팅이다. 네. 그러면요, 의장님 강의를 한 다음에 그 관리, 이 과정이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거의 전부 다라고 전부. 봐요. 좋은 강의가 있어요. 당연히 좋은 강의가 중요하고 컨텐츠가 중요한데 그 컨텐츠를 안 들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관리라는 건 들었는지까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들어야지 무언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관리의 영역은 들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100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해에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고 그런 결과로 저희가 또 홍보를 했더니 그 다음에 660명 270명에서 660명. 너무 감사하게 그리고 한 300명 정도가 졸업을 했고 또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3J 시절 때는 존쌤 때하고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어떤 점에서요? 존쌤 때는 이제 제가 강의를 많이 듣고 제가 열심히 가르치고 그런 다음에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또 방문하면 됐는데 이 3J 때부터는 문제가 함께 하는 분들이 제 마음을 가져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지점도 늘어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 선생님들 저와 같은 마음이 있으셔야지.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이 사실 저를 대신해서 현장에 있으신 거잖아요. 이거를 선생님들한테 납득시키고 함께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맥도날드나 스타벅스가 잘 되는 이유가 어느 나라를 가나 같은 맛을 내기 때문인데 같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직영이 아니면 안 된다. 이 정체성이 있어야지만 끝까지 아이들을 갖다가 또 부르고 또 부를 수 있고 진짜로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테스트하니까 학생들의 반응 중에서 어떤 친구는 성적이 올라서 좋아하는 친구도 있지만 어떤 친구도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저희도 돈을 더 받으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더 힘들면서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그런 거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오히려 그러고 나서 나가면은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그냥 좀 적당히 통과시켜줄까? 그러면은 오히려 더 많은 친구 받을 더 텐데. 많은 친구 받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만은 꼭 지키자라고 하는 게 있었었고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강의 듣고 확신을 주는 그 원칙 꼭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학부모님들한테 거짓말을 하지 말자. 학생이 수행도가 잘 되고 있지 않은데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발 하지 말자. 왜냐 내가 그 피해자다. 내가 중학교 때 어머니하고 선생님하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는 가만히 있었던 방관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학생이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다면 정말 진짜 잘하고 있게끔 만들자. 그리고 실제로 정말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머니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있는 그대로 얘기하셨어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 그럼 반응 충격적이셨을 것 같은데. 되게 속상해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학생들은 그러면 공부하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처음에 동생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더 이상 여기서 공부할 수 없어. 이게 가장 밑바닥이고 최하야. 이거보다 쉬운 건 없으라고 내보내면 그 친구들은 형의 강의보다 더 어려운 데서 헤맬 거지 영어를 놓고 나 영어는 안 되는 사람이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거면 형이 사명감을 갖고 더 쉬운 걸 만들어 이러더라고요. 갱생이죠. 겨울방학이 다들 중요하다 하는데 이게 그냥 장사 속으로 전 처음에 중요하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요. 근데 겨울방학이 왜 중요하냐면요. 내신 기간일 때는요. 내신 공부밖에 못해요. 내신 대비하는 기간하고 내신 합치면 한 6주 정도 돼요. 근데 1년에 이게 4번이에요. 그럼 24주예요. 거의 절반.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절반 동안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그 기본기 해석력을 갖다 길러가지고 이상한 게 나오더라도 다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나머지 한 6개월 중에서 가장 긴 기간이 겨울방학이에요. 대기자 TV